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반갑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영상을 올린 지가 한 세네 달 정도 됐더니, 이 스포츠 산업과 레저 비즈니스에 대한 그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우리 또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또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 영상을 좀 찍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또 스포츠 산업하고 레저 비즈니스 관심 있는 우리 많은 공부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조금 요즘 좀 한가해져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자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스포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에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요즘 e스포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e스포츠에 대한 또 문의가 와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영상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으로 제목은 한국 e스포츠는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e스포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뭐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스포츠와 정보통신, 그리고 또 스포츠와 정보통신의 이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때도 그 ICT에 대한 설명하면서 e스포츠를 자주 다루게 돼요. 근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한국 사회에 여가 문화가 좀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e스포츠 실시간 스트리밍 뭐 스티치 같은 경우 그 시청 시간이 팬데믹 이후로 확 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40대 이후가 e스포츠 시청군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도 확 늘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게 뭐를 봐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의 역사 문화 기반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의 e스포츠 발전에 우리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죠. 그게 바로 1998년도에 출시가 됐고 이 스타크래프트가 PC방에서 야단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10대 20대가 뭐 열광적으로 스타크래프트에 빠져가지고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e스포츠라는 개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게 단순한 그 게임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했는데 하나의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성공적인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e스포츠를 조금 더 공식적인 스포츠로 인정하고 법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체제들이 좀 나오면서 한국만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이런 그 제도가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이 2023년에 됐고 여기서 또 이제 금메달을 획득했죠. 그 유명한 페이커 선수가 또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뭐 3, 4년 전 2020년 대비 보면 국내 만 10세에서부터 64세까지 보통 이제 고령층이라 얘기하는 64세까지의 국민의 무려 70.5%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높은 게임 접근성이라든지 게임 문화가 결국은 e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수성인데 이게 바로 선도적인 인프라와 기술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죠. 여러분 아마 미국 가면 굉장히 답답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와이파이 쓰다가 미국 그 카페나 또는 우리 뭐 스타벅스 갔을 때 조금 답답함을 느끼거나 하는 저도 뭐 출장 가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였듯이 이렇게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선진국이 된 데는 1990년대 말에 그 정부 주도의 IT 인프라 투자 이게 전국적으로 깔리게 되고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은 게임하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PC방 문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방송기술과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1997년 스타크래프트 경기 방송을 시작으로 하여서 e스포츠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 시스템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트위치라든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연계되면서 또 한국의 방송, 그다음 또 이제 많은 그 글로벌 그 관중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이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프로 게이머 양성 체제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e스포츠 협회, 그러니까 설립된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이제 설립되면서 프로 리그에 대한 규칙이 정비되고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청소년 리그가 활성화되면서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이 한국만의 시스템으로 구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같은 LCK 같은 경우가 단일 시즌제를 도입했다든지 국제대회 개편이라든지 또는 경기 운영 방식의 혁신, 이게 e스포츠 리그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 세계에 제시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타 플레이어의 영향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뭐 다른 회의 때문에 T1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 T1의 뭐 대표적인 선수죠.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뭐 대표 선수죠. 홍진호라든지 조금 약간 오래되신 선수시지만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유명 선수, 최고의 선수였죠. 이러한 그 선수들이 영향력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있었고, 이러한 그 스타 플레이어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e스포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들의 어떤 활약이 국내에 팬덤도 만들고 e스포츠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한국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다양한 게임의 어떤 장르가 만들어졌고,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의 글로벌 인기 타이틀에서 한국 선수들의 강세 또는 한국 팀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300만 달러 상금 대회도 주최하면서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게임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와 글로벌 확장입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광, 그렇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그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통산업, 뭐 굿즈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e스포츠와 연관된 그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대략 뭐 연간 2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K-팝, K-드라마와 소위 말하는 융합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한류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K-팝, K-드라마 플러스 한국의 이러한 그 K-e스포츠가 전 세계의 최고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서 지금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더 잘 돼야 되는 데는 이 도전과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도전이 엄청난데,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대응할 것인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본력이 뛰어나잖아요. 특히 시장 규모도 게임 이용자가 4억 2,500만 명에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대응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장애인 e스포츠 리그 같은 경우를 만들어 좀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고 우리만의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 e스포츠도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상현실, VR이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e스포츠를 더 강화해 나갈 때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e스포츠의 미래 전망을 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한국 e스포츠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글로벌 리더십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게 뭐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같은 데서 지금 계속 우리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 제패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라. 그래서 새로운 게임 장르, 플랫폼, 기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유명한 그 T1이나 젠지 같은 데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교육 파트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마케팅적인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당연하죠. 선수 관리나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좀 고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 더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제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재 육성 강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e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좀 만들어야 돼요. 이걸 좀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 그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T1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교육 시스템 구축해서 조금 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만들어야 되고요. 글로벌 협력 증진도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베트남, 태국, 중국과 같은 여러 그 기관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해외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 또 소개할 텐데 미국 대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e스포츠 대학들이 많아져서 e스포츠만 잘해도 미국 대학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e스포츠 관련 사업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K-팝과 연계한 거 또는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드는 거 또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국 e스포츠의 성장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두 번째는 인재, 세 번째 문화죠. 우리가 여지껏 성장했던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PC방 또는 여러 방송 기술, 그 다음에 또 인재, 한국을 대표하는 그 페이커 같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 프로게이머를 양성했고 그 선수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를 또 잘 관리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전문 인력들 양성하는 시스템을 한국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게 또 중요했고 세 번째 역시 문화입니다. 게임의 대중화, 사회적 수용성,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될 때 우리는 세계를 계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아니 제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대국이 되었을까? 한국 e스포츠는요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을 하고 전략적인 노력을 해서 한국 e스포츠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 e스포츠가 왜 세계 최고 우리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맥락들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최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